방송의 네. 공정성, 객관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원회 구성을 3대 2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급 4명 있잖아요.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상관급 4명인데 그중에 2명을 야당이 그렇죠.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여야 근데 균형을 맞춰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코드가 네. 안 맞으니까 코드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이건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방통위원장은 그래서 임기가 보장됐어요. 방통위원장, 방통위원들은 3년이나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처럼 검찰총장도 임기가 보장돼서 윤석열 총장께서 본인이 그만두셨지 나가라고 안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죠. 논란 있을 때도. 네, 네.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코드가 우리 정부랑 안 맞으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예컨대 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그 말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발언이에요. 방통위원장은 코드가 맞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방통위원장인데 네. 코드가 맞는 사람이 가면 그걸 하겠어요 제대로? 근데 그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정부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왜 앉아있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국정 철학 얘기도 하고 국정 하면서. 철학하고 방통위원장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이 국정 철학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방통위원들이나 방통위원장들은 국정 철학 관계없이 네. 우리나라 언론, 방송, 통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이 그런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네. 되고요. 그 문제가 있는 그렇게 또 편파적으로 하는 방송사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도 하고 또는 뭐 제재도 하고 징계라는 표현보다 제재가 맞겠네요. 제재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데 코드 뭐 정권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드는 아니고 다른 말 썼다면 국정 철학. 국정 철학을 얘기하고. 왜 방통위원장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한상혁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맡은 바 임무 수행하겠다.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자진 사퇴 그래야죠. 의사 없음을 밝혔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예. 밝혔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사안 이게 두 사람을 지금 임기 내에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또 사안으로 물러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어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임기가 제한돼 보장돼 있으니까.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전 정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네네. KBS 사장을 바꾸려고 기억나시죠? 예. 지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정현주 사장. 그 당시에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려고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먼저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통과해야 돼요. 네. 이사를 쫓아냈어요. 그분도 나중에 명예회복돼가지고 다시 복귀가 됐는데 네. 모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임명이 돼가지고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뭐 이제 학교에 보고 안 하고 출장 왔고 이런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걸 막 언론에 터뜨리고 창피를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이랬었어요. 예. 물론 다시 아까 말씀 명예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학교도 복귀하셨고 이사로도 다시 복귀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사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사를 먼저 바꾸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네.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정부의 한상혁 위원장이나 전현 위원장이 뭐 먼지털이해서 뭘 언론에 흘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 창피를 주거나 도덕성에 네. 흠집을 내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한상혁 위원장은 농지법 관련 위반 예를 뭐 들면 보도가 나와서 그런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뭐 검찰총장도 한 명 있었잖아요. 혼외자 문제를 했던 최동욱 그분도 전 그런 문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요즘 국민들은 그런 거 다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만들고 창피 주고 네. 언론에 막 뭔가 이렇게 흘려서 그걸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뭐 쫓아내려고 하면 예. 저는 후폭풍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아니 보세요 백운규 은규 전 장관. 전 장관 지금 왜 재판 받고 있습니까? 왜 검찰 수사 받고 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왜 처벌 받았습니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산하 기관장 물러나게. 그렇죠. 블랙리스트 임기가 논란. 남아 있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물러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전현이나 아니면 한상혁 위원장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네.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솔직히 아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느낄 때 나한테 물러나라는 소리는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압박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든 백운규 장관이든 그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음. 아니 뭐 대놓고 물러나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건 문제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해. 네. 그럼 백운규 장관에서 비판할 그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뭐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2008년도에 이 두 기관이 생겼는데 생긴 이후에 한 번도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그래. 필수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는 필수 요원에서 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자꾸 뉘앙스를. 네. 이게 그러면 백운규 전 장관, 김은경 전 장관을 과연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이건 너무 노골적이에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내로남불이라고 느낄 수 그렇게 있는 느낄 그런 수밖에 상황이다.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한숨도 쉬지 않고 막 아, 달려왔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네, 오늘 뭐 슈퍼챗도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또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그냥 빨리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사를